오늘은 특수금속 가공의 첫 단계, 용해 작업이 있는 날입니다. 엄청나게 큰 금속 괴가 작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괴를 크레인으로 들어올려 펄펄 끓는 용광로 속에 넣었는데 금속을 넣기 전부터 뿜어져 나오는 주홍색 열기가 어마어마해 보입니다. 그런데 방금 넣은 것은 어떤 금속일까요? 스테인리스 계열입니다. 1차 용해를 해야 성분 맞추고 용해를 해야 다음 공정이 단조 공정보다 아변 공정을 거치게 됩니다. 스테인리스가 녹는 동안에도 작업자는 용광로 옆을 떠날 수가 없는데요. 금속이 용해되는 상태를 체크하고 성분 검사도 해야 하기 때문에 용광로 속 상태를 지켜보기 위해선 선글라스는 필수라고 합니다. 1550도에서 1600도 사이를 용해하기 때문에 맨눈으로 보면은 눈에 무리가 많이 가요. 그래서 보호 차원에서 이제 선글라스 보호 착용하고 들어갈 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스테인리스 괴가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용해 작업할 물량은 모두 12톤. 용해 작업이 있는 날엔 새벽 4시에 출근해 7시 퇴근 시간까지 정신없이 바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슨 사고가 생겼는지 작업자가 전선을 자르고 있기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분주해 보입니다. 지금 온도계가 단선이 돼가지고 지금 이걸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온도계예요? 네, 용탕 안에 찍어서 온도가 여기 측정이 되는 거거든요. 용해 막바지. 빨리 온도를 체크해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때마침 온도계가 말썽입니다. 급하게 수리해 온도 측정을 시작합니다. 금속의 온도를 재는 이 도구는 열 전대라고 불리는데요. 열 전대를 용광로 속에 넣자마자 불꽃이 심하게 튀기 때문에 온도를 재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1580도에서 1600도까지 올리고 다음 파트에다가 휴강을 해줍니다. 다시 한번 온도를 재는데요. 사방으로 튀는 불꽃 때문에 보는 사람이 더 아슬아슬합니다. 이번엔 다행히 적정 온도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이제 스테인리스 가공 과정 중 가장 위험한 공정이 시작되는데요. 용액을 틀 속에 붓는 작업입니다. 주입구가 좁고 흔들리지 않도록 가까운 거리에서 2명의 작업자가 줄을 잡고 있어야 해 어느 작업보다 위험하고 기술을 요하는 일입니다. 좁은 입구를 맞추지 못해 뜨거운 용액이 위험천만하게 흘러내리고 말았습니다. 항상 하는 작업이지만 정말 이럴 때는 눈앞이 아찔해집니다. 화상이 제일 위험하죠. 선생님은 괜찮으세요? 다친 적 있어요. 여기서 말고 전 회사에서 주입 작업하다가 팍 샘물 튀어가지고 폭발해가지고 이렇게 자국이 남아있어요. 시기찬자리. 20년이 지난 사고였지만 아직도 화상 흉터가 선명합니다. 크레인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번엔 어떤 작업을 하는 걸까요? 빼는 틀에서 뽑아내는 작업. 그래서 뽑아내는 거. 네. 틀에 부어놨던 스테인리스 용액이 적당히 굳어 뽑아내야 합니다. 인발 작업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 열이 식었다고는 하지만 무려 6톤짜리 스테인리스 주괴를 뽑아내는 작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틀을 눕히자마자 시뻘건 연기가 솟아오르는데요. 다행히도 별 사고 없이 무사히 스테인리스 주괴가 빠져나왔습니다. 뜨겁다 보니까 빨리 하는 게 좋은 거죠. 빨리. 스테인리스 가공 과정은 그야말로 열과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주괴가 빠지면
사람이 직접 내려가 정리를 해줘야 하는데 아직 열이 완전히 식지 않아 굉장히 뜨거운 상태이기 때문에 작업자들은 다치지 않게 신중하게 작업을 합니다. 방금 틀에서 꺼낸 스테인리스 주괴를 지게차로 들어옮기기 시작하는데요. 아직 식지도 않은 주괴를 왜 다시 시뻘건 열처리 기계에 넣는 것일까요? 지금 온도 인공 상태에서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다시 가열해서 온도를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가열을 하게 됩니다. 그 식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눌러지질 않아요. 눌러지지가? 네, 단조 프레스에서 작업이 안 돼요. 원활한 작업이 안 돼요. 스테인리스 주괴는 단조 작업을 위해 다시 열 처리 과정을 꼭 거쳐야 한다고 하네요. 다음 날 아침 뜨겁게 달궈진 주괴를 꺼내 단조 작업에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단조는 금속 가공의 두 번째 단계로 제품의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뜨거운 주괴가 3,500톤의 압력이 가해지면서 마치 말랑한 푸딩처럼 눌려지는 것이 신기합니다. 금속 가공 시 단조 작업을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단조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소재 강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것도 그 고객분들이 원하는 사이즈가 있지 않습니까? 형태나 사이즈를 맞추기 위해서 짧고 빠르게 작업을 하고 다시 재가열해서 다시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금속 가공의 마지막 단계인 아변입니다. 아변은 가열한 스테인리스를 아변기에 넣어 평평한 판 모양이나 막대 모양으로 만드는 작업인데요. 이 과정을 통해 스테인리스가 다음 가공에 편리한 형태로 변화하게 됩니다. 작업자가 뜨겁고 무거운 철판을 일일이 밀어 넣어줘야 하기 때문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고된 작업입니다. 우리가 나와야 될 제품의 사이즈가 있잖아요. 그 치수만큼 계속 측정을 하고 작업을 하는 거예요. 아변기를 한 번 거치면 얼마만큼 늘어난다는 정확한 수치가 정해져 있지 않고 주문에 따라 항상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아변 작업을 하는 내내 사이즈 체크를 해줘야 합니다. 무겁고 뜨거운 판을 일일이 밀어야 하는 육체적인 노동뿐만이 아니라 사이즈를 재는 작업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여간 손이 많이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 번의 아변 과정을 거쳐 드디어 스테인리스 판이 완성됐습니다. 2차 스테인리스 가공하는 데로 가서 실생활에 필요한 그 여러 가지 스테인리스 재질의 그런 도구를 만들기 위한 재료로 다시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주방용품 매장. 각종 냄비부터 주전자, 보온병까지 스테인리스가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주방용품인데요. 제품군도 아무래도 다양하고 그다음에 녹도 잘 실지 않고 그다음에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제품이 많이 나간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스테인리스 주방용품들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경기도 안산의 한 스테인리스 압력솥 제조 공장. 공장 마당으로 들어오는 트럭 한 대. 뭔가 하고 살펴보니 압력솥 만들기에 적당한 크기와 재질로 가공되어 들어온 재료입니다. 스테인리스예요. 근데 왜 지게차는 달라요? 뭐 크지도 않은데. 아 무게가 작아도 그러니까 보기에는 작아도 무게가 상당히 많이 나가요. 이렇게 두 묶음만 들어도 훌쩍 400kg이 넘는데요. 묶음 하나당
500개의 스테인리스 판이 들어있기 때문에 무게가 상당히 나간다고 합니다. 재료는 다음 작업을 위해 공장 안으로 옮겨 놓습니다. 그런데 스테인리스 판이 생각보다 크기가 작은 것 같은데요. 크기를 정해주면은 그 크기에 맞춰서 잘라서 들어와요. 3인용인 것 같아요. 3인용 어떤 거? 3인용 밥솥이요. 3인용 밥솥? 스테인리스 판은 작업의 편의를 위해 그때그때 주문이 들어오는 크기에 맞게 재단이 되어 들어온다고 합니다. 기름기를 제거한 스테인리스 판을 다음 작업장으로 옮기는데요. 여러 장의 판을 겹쳐 기계에서 한쪽 끝을 찍어내는 작업장. 금속을 겹쳐 놓으니 처음과는 달리 두툼해졌습니다. 스덴 하나, 알루미늄 하나, 스덴 하나 해서 삼겹 밥솥 만들고 있어요. 스덴만 밥솥을 만들어 놓으면은 저기 밥할 때 옆에가 달라붙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거 없애려고 이렇게 알루미늄을 가운데 넣어가지고 스테인리스 사이에 알루미늄을 넣으면 잘 식지 않으면서 열 전도율이 높아져 밥을 빨리 지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이즈가 우리 회사에서 두 번째 큰 사이즈예요. 세 장의 금속판은 전용 기계에 넣어 한쪽 끝을 떨어지지 않게 단단히 모아줍니다. 이거를 안 접어 놓으면은 세 장이 중구난방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요거를 접어가지고 딱 붙여놔야 저 앞에 가서 그게 흩어지지 않고 제대로 아변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스테인리스 압력솥을 만드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세 장을 뭉쳐 두툼해진 스테인리스 판을 동그랗게 잘라내는 작업입니다. 판을 따는 거예요. 판을 딴다고요? 네, 동그랗게. 아, 동그랗게? 네, 원판 따는 거, 원판. 유압기로다가 누르는 거예요, 작업을. 그러면 이제 모양이 나오는 거죠. 밥솥 모양으로. 압력솥을 만드는 기초 재단이 끝났습니다. 과연 이 둥근 판이 어떻게 압력솥으로 만들어질지 궁금해지는데요. 또 다른 공장에선 압력솥 제작이 한창인데요. 하루에 무려 1200개 이상의 제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한시도 쉴 틈 없이 바쁘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한 작업자가 재단된 판을 기계에 넣었다 빼는 것을 반복합니다. 자꾸 기름 발라주고. 아, 이거 그냥 보면은 터져버려요. 그래서 기름을 발라주고. 아, 터져버려요? 아, 터져버려요. 이건 좀 판이고, 이거는 털이라서, 똑같이 때라서. 기름이 발라진 판을 프레스 기계에 올려놓으면 순식간에 밥솥 모양으로 찍혀져 나오는데요. 여간 신기한 것이 아닙니다. 손 모양을 찍는 과정은 압력솥 제작의 기본이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항상 신경을 써야 하는 일입니다. 동그랗게 나와야 되고, 프레스하거나 저 죽이거나 그런 게 안 나와야 되고. 첫 작업이고, 작업하면서 프리징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작업이에요. 오전부터 이어진 작업으로 1차 프레스 작업을 끝낸 밥솥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프레스 기계로 모양을 찍어내기 때문에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작업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은데요. 하루에 1000개 이상을 찍어내기 위해선 눈코뜰 새 없이 손을 움직여야 합니다. 이번엔 두 번째 프레스 작업입니다.
날개 제작을 잘하는 압력밥솥에 그 뚜껑 위에 이렇게 딱 밀착시켜요. 그래서 분리가 안 되게. 분리가 안 되게. 요란한 소리를 내며 찍어내는 프레스 작업이 계속 이어집니다. 압력솥을 만들 때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것만큼 힘든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프레스 기계에 붙어있는 귀마개 착용 스티커를 봐도 알 수 있듯이 바로 소음입니다. 공장 안은 수십 대의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수박이라고 계세요. 왜요? 소리가 세가지고 나중에 작업은 고막이 터질 수도 있어요. 다음은 스테인리스 제품을 만드는데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인 연마 작업입니다. 한 작업자가 수건에 뭔가를 묻혀 뚜껑을 닦고 있는데요. 과연 뭘까요? 신나하고 규조토는 스테인리스의 광을 내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밥솥에 연마를 할 때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번엔 압력솥을 사용하면서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는 장치로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구멍을 뚫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오래 사용하다 보면 여기가 막히거나 했을 경우에는 압력이 빠질 데가 없어요. 그 고무 패킹이 새면서 김이 빠지는 거죠. 그럼 최종적인 안전 장치를 하는 거죠. 여기서. 포장을 하기 전 호떡의 뒤집기 같이 생긴 도구로 솥의 입구 크기를 재는 작업자.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 걸까요? 몸체가 좀 차차가 있으면 잘 안 닿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거 체크해 보시는 거예요? 금속의 특성상 제조 과정에서 조금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변형이 있는지를 체크해 미세한 오차까지 규격을 맞추는 작업입니다. 한쪽은 좀 단단하거나 무르면은 그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늘어나거나 좀 덜 늘어나거나. 안 맞을 경우는 이거 잡아주세요. 네. 입구의 크기에 맞춰 재단한 판을 압력솥에 갖다 대니 한쪽의 크기가 살짝 다른 것이 확연히 나타납니다. 이쪽에 좀 좁은 쪽을 살짝 늘려줘갖고 좌우를 맞춰줍니다. 출고 전 입구의 크기가 다른 제품은 다시 정확하게 사이즈 규정을 한 후에야 포장 작업에 들어갑니다. 마지막 검사까지 꼼꼼하게 마친 스테인리스 압력솥은 박스 포장을 해 배송 나갈 준비를 합니다. 많은 작업자들의 정성과 노력으로 완성된 스테인리스 압력솥은 주로 대형 마트와 백화점으로 배송된다고 하는데요. 하루에 출하되는 물량만 해도 무려 1000박스가 넘는다고 합니다. 날씨가 요즘 많이 추운데 스테인리스 압력솥 같은 게 보온력이 좋잖아요. 따뜻한 음식 드시고 다들 이렇게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